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축구사에서 60년대 벤피카는 한 시대를 지배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0년대에 5번가량 유러피언컵 결승에 올라 2번의 우승과 3번의 준우승, 그리고 리그 무패 우승을 차지한 팀이기에 다뤄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이번 영상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피카는 포르투갈 리그 3대 강팀 중 하나로 과거에도 상당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던 팀이었으며 당시 기준으로 선진화되어 있던 스카우팅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아직 에우제비우를 위시해 흑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회에 흑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벤피카는 마리오 콜르나와 산타나 같은 모잠비크, 앙골라 출신의 재능 있는 식민지 흑인 선수들에게 열성적인 지원을 쏟아부으며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1950년대 중후반까지 벤피카는 스포르팅에게 상대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1957-58 시즌에는 유러피안컵 1차 예선에서 세비야에게 3대1로 패해 조기 탈락당하였고 1958-59 시즌에는 포르투와 승무패뿐 아니라 상대 전적까지 동일했기에 승점까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득실차 단 1점이 밀린 탓에 통안의 준우승을 맛보기도 하였죠. 벤피카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절대 강자의 위치라고 하기에는 부족했고 유럽 전체를 볼 때 눈에 띄는 강자라고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벤피카의 여러모로 운명과 같은 만남이 이뤄지니 바로 벨라 구투만 감독이 부임한 것이었습니다. 벨라 구투만 감독은 벤피카에 부임하기 전 다름 아닌 포르투의 감독을 맡아 벤피카에게 통하는 리그 준우승을 안겼던 장본인이었는데 벤피카에 새로이 부임한 구투만 감독은 벤피카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며 팀을 강화시켰고 1959-60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스포르팅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유러피언컵에 진출한 구투만 감독의 벤피카는 호세 아우구스토와 호세 아구아스, 마리우 콜르나 등의 활약을 앞세워 순조롭게 결승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벤피카가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할 거라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으로 만난 바르셀로나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16강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영원한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었는데 해당 엘클라시코에서 조합 4대3의 스코어로 승리하여 레알 마드리드를 탈락시키는 파란을 일으켰죠. 바르셀로나는 당시 쿠발라, 루이스 수아레스, 졸탄 치보르, 산도르 콕시스 같은 무지막지한 공격 자원들이 버티고 있었으니 이변이랄 것은 없었지만 유러피언컵 5연패를 이룬 레알 마드리드를 16강에서 탈락시킨 만큼 그 파장이 상당하였고 모두가 바르셀로나를 새로운 유러피언컵 우승 후보로 보게 되었죠. 그러나 구투만 감독의 벤피카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결코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작 8분 만에 콜루나와 코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콕실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하였던 벤피카였으나 오히려 뒤가 없다는 듯 바르셀로나에게 덤벼든 벤피카는 31분에 아구아스가 동점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32분에 수비수의 헤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바르샤 골키퍼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역전하더니 코가 부러진 채로 뛰고 있던 마리오 콜루나가 발리슛으로 골을 터뜨리면서 3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바르셀로나는 졸탄 치보르가 만회 골을 넣었지만 더 이상 추격하지 못했고 벤피카는 바르셀로나를 3대2로 누르고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유럽의 왕자에 오른 벤피카는 이듬해에도 유러피언컵 결승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만난 상대는 벤피카가 챔피언이 되기 전에 유러피언컵 5연패를 달성한 레알 마드리드였죠. 비록 주축 선수들이 노쇠하기 시작하고 몇몇 선수들이 이탈했다고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는 디스테파노와 푸스카스라는 50년대를 지배한 최고의 선수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록이 어디 가지 않듯이 푸스카스는 벤피카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무시무시한 활약을 하였죠. 그러나 이 시기에 벤피카에 새로이 등장한 신예 에우제비우가 역전골을 기록하더니 페널티킥으로 쐐기골을 기록하면서 도합 5대3의 스코어로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고 벤피카는 유럽의 왕자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레알 마드리드를 물어뜯으며 왕자를 지켜냈습니다. 벤피카 전성기의 멤버로는 마리오 콜루나, 에우제비우, 호세 아구아스, 호세 아우구스토, 호세 토레스 등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우 콜루나는 에우제비우 이전에 벤피카에서 실력으로 인종의 편견을 이겨낸 선수이자 벤피카 전성기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함께한 선수이며 에우제비우는 벤피카 전성기의 아이콘 같은 선수였습니다. 호세 아구아스와 호세 아우구스토는 에우제비우 이전부터 벤피카의 공격을 담당했던 자국 대표 선수들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호세 토레스는 상대적으로 데뷔가 늦은 선수였으나 에우제비우와 한상의 콤비로 이름을 날리게 된 선수였습니다. 유러피언컵 2연패를 달성한 벤피카는 인터컨티넨탈컵에서는 아쉽게도 남미의 양대 지배자였던 페냐로가 산토스에게 밀려서 준우승에 그친 탓에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보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러피언컵 2연패라는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벤피카는 세계 최강의 팀 중 하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벤피카를 이끌던 구투만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급여가 인상된 재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벤피카의 생각은 달랐고 구투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투만은 분노하여 앞으로 100년 동안 벤피카는 유럽대회 우승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저주를 남긴 채 팀을 떠났죠. 구투만이 저주를 남기고 팀을 떠난 뒤 이 저주를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나 벤피카는 이후 지독할 만큼 구투만이 남긴 저주에 시달리게 됩니다. 구투만이 물러난 직후 유럽 축구계는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카타나치오라는 이름을 지닌 새로운 전술의 경류가 휘몰아치게 됩니다. 카타나치오는 펠레와 가린샤 같은 에이스를 막기 위해 탄생한 전술이었는데 이 전술로 인해 당시 펠레와 가린샤 같은 유형의 에이스였던 에우제비우를 중심으로 전력을 구축한 벤피카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죠. 1962-63 시즌 유러피언컵 3연패를 노리던 벤피카는 카타나치오를 구사하는 AC밀란에게 2대1로 패해 준우승에 그치더니 1964-65 시즌 유러피언컵 결승에서 마찬가지로 카타나치오를 구사하던 인테르에게 1대0으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고 맙니다. 더 나아가 1965-66 시즌에는 맨유에게 1, 2차전 도합 8대3이라는 스코어로 참패하며 유러피언컵 8강에서 탈락하고 자국리그 우승에 실패하면서 결국 최강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시대의 경류에 밀려난 벤피카는 그래도 자국리그에서는 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1972-73 시즌에는 에우제비우의 맹활약에 힘입어 무패 우승을 달성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1967-68 시즌 유러피언컵 결승에서 맨유에게 4대1로 패해 준우승을 한 것을 끝으로 벤피카는 더 이상 유럽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저주 때문인지 몰라도 이후 여러 유럽 대회에서 결승에 오르더라도 우승은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그래도 벤피카는 자국리그에서 여전히 강호로 자리매김하며 나름 괜찮은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